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에서 한 끗 다른 시선으로 여러분들께 최근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확률 높은 종목들을 계속해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최근 뉴스 분석과 함께 새로운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2차 전지 한 종목을 고르면 세계 최초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이 기술, 이 기업, 지금부터 딱 10배 성장, 이 주식 쓸어 담으세요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제가 2023년도 유망업종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2023년도 유망업종을 대략적으로 34페이지에 달하는 여러분들께 자료집을 무료로 만들어서 배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이것까지 꼭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주식시장의 흐름을 아시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의 흐름을 아셔야 되냐면 바로 테슬라라는 주식을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인데요. 정확히 LG 에너지솔루션이 정확하게 11월 11일 중순 이후부터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한 시점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11월 달부터 좀 지지부진하긴 했지만 11월 중순부터 특히나 큰 하락을 보였고 해당된 가격 이후로 대략 거의 50% 가까이 폭락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큰 폭락이 나왔을까? 우리가 좀 고민이 되죠. 왜 이렇게 큰 폭락이 나왔을까?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유는 오너 리스크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죠. 일론 머스크 지금 현재 가장 대표이사죠. CEO의 트위터 인수 사건 이후로 나온 흐름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흐름이 뭐와 겹치면서 큰 문제가 터졌냐면 미국의 경기 침체가 나오면서 크게 터졌습니다.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는 온다. 다만 짧고 얇게 아니면은 뭐 길고 깊게 나올지에 대한 의문이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 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올해 세계 경제의 3분의 1과 유럽연합의 절반이 불황에 빠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 미국 경제는 노동시장이 상당히 견고하고 복원력이 있어서 세계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전체 경기 침체가 올 건데 미국 같은 좀 탄탄한 국가들은 좀 덜 오고 다른 국가들은 정말 지금 현재 불황에 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이 의견뿐만 아니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23개 프라이머리 딜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0%인 16개사가 미국이 올해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의견을 많은 분들이 내고 있는데요. 결국 경기 침체는 올 것 같은데 정말 짧고 얇게 올 것인지 아니면은 경기 침체가 정말 왔다가 잠깐 바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깊게 올 것인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위기는 한번 올 것 같고요. 기준에 따라 좀 경기 침체의 기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한번 위기는 올 것 같고 이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들마다 대응하는 방식이 좀 다르겠죠. 실제 어제 나왔던 기사 내용만 보셔도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판매 부진의 한중일 시장에서 전기차 가격을 일제히 인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최근에 워낙에 악재가 많았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보통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판매를 부진했고 그에 따라서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죠. 이렇게 싸게 팔 수밖에 없을 정도로 테슬라가 위기에 빠졌다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테슬라가 판매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 전기차 가격을 일제히 내렸다. 12월 중국에서 생산한 신차 인도량이 이 11월보다 대략 44%, 전년 동기 대비보다 21% 줄어든 55,796대에 그치는 등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모델 3, 모델 Y 대상으로 한국은 12%, 중국은 13%, 일본은 10% 정도 내릴 전망입니다. 중국 공장 생산 확대가 되고 있고 업체 간의 가격 인하 경쟁도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이제 보여요. 이걸 간단하게 보시면은 테슬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다 보니까 물건을 싸게 넘기네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떨이 재고 세일 같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 자체는 아예 부정은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전 이 기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 마지막 글 기사 내용이 중요한데요. 업체 간의 가격 인하 경쟁이 전망된다라는 내용이죠. 이제 테슬라가 가격을 내리기 시작하면 동종 비슷한 지금 현재 상품을 만들고 있는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니 뭐니 인플레이션 상승이니 뭐니 하면서 자동차 가격들 인상들이 줄줄이 이어졌잖아요. 신차 낼 때마다요. 그죠? 그런데 테슬라가 이렇게 가격을 내리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다른 기업들도 분명히 파장이 일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비자들이 더 성능이 괜찮다고 생각되는 테슬라를 구매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그 부분도 지금 규모를 보시면 대략 10%에서 지금 14%, 10% 정도 내린다고 하는데요. 거의 뭐 1,000만 원에 육박할 만큼의 금액이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변화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격을 내리기 시작하면요. 다른 기업들도 좀 고민에 빠질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여기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 원가 절감, 가격 인하는 아무나 할 수 있나?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가격 인하가 만약 이 가격 인하가 테슬라밖에 할 수 없는 거라면 뭐 이렇게 치킨 게임에 들어갔을 때 가장 싸게 전기차를 공급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테슬라라면 이번에 경기 침체 시기에 맞춰서 저는 오히려 테슬라의 점유율이 좀 방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좀 듭니다. 왜 그런 거냐면 전기차의 생산 3요소가 가장 대표적으로 생산력, 뭐 플러스 생산 방식도 있겠죠. 방식. 그리고 원자재, 정부의 정책 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첫 번째 생산력, 생산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월가정과 마의 영역을 넘어선다. 원가율 70%,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순이익이 무려 7배 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작년 6월 달 기사입니다. 시장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 공급난 와해로 인한 카플레이션 플러스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가 성공적인 요인으로 꼽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팩토리란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는 생산 공장을 일컫는 말로 초대형 생산 기지라는 의미로 1억 개를 뜻하는 기가를 따왔다. 지금 현재 테슬라 전기차의 모터와 배터리팩, 에너지 저장 제품을 생산하고 자율주행을 연구하는데 태양광 등 100% 청정 에너지로 가동된다라는 내용인데요.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더 싼 제품들이 나오잖아요. 보통 양산을 하게 되면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10개를 생산할 때하고 지금 100만 개를 생산할 때하고 가격이 당연히 다르겠죠. 10개 생산할 때는 그만큼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고 지금 판매했을 때 이윤을 많이 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100만 개를 생산하게 되면 판매할 때 이윤도 들어오게 되고요. 똑같은 지금 틀에서 똑같은 자동차를 만들게 될 때마다 더욱더 싸고 효율적인 제품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기가팩토리의 특징은 사람의 노동력이 가장 많이 들어가지 않고 거의 기계 설비가 주력이며 기계 설비를 사람이 보조하는 정도로 지금 현재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가 많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고용할 필요도 없겠고요. 사람을 많이 고용 안 하기 때문에 노조에 대한 위험도 좀 많이 적겠죠. 그리고 임금을 인상시켜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가 팩토리가 중요하게 떠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이것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따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특히 테슬라의 기가 스캐팅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번 1분기 실적을 겨니는 1등 공신이다. 기가 캐스팅 기술을 통해서 제조 비용의 40% 엄청나죠. 절감에 무게 30% 경량화라는 믿기 힘든 결과를 만들어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는 기가 캐스팅 뭐 여기에 포함되는 기술인 기가 지금 이제 프레스 기술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알루미늄을 녹인 액을 틀어서 부어 제조하는 방식이고요. 쉽게 말해서 차량의 세시를 장난감차를 찍어내는 것처럼 통째로 찍어내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구조를 한 번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쉬운 기술이 아닌데 이걸 독보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테슬라겠죠. 중간에 뭐 연결고리라든가 중간 연결 부품들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무게도 절감되고 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다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지는 부분이겠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가 절감에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이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전기차 배터리 테슬라식 원통형이 대세 이유라는 이 내용입니다. 테슬라가 이번에 새로운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통형 배터리는 1980년대 노트북 등이 사용하기 시작해 가장 오래된 형태입니다. 대형 제조사들이 표준화된 규격에 맞는 설비를 갖추고 있어서 다른 배터리와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양을 빠르게 생산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테슬라는 2021년도 4680 배터리를 발표했는데,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는 5배 높고 출력은 6배 각각 높이고 주행거리를 16% 늘린 것이 특징입니다. 대략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테슬라의 목표치를 보시면 현재 2022년도 12월 7일 기준에서 킬로와트 시당 151달러 선인데요. 근데 2025년도에 목표가 60달러 선으로 낮추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배터리 비용만 해도 60% 이상으로 60%의 비용의 절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거의 3분의 1 정도의 가격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절반만 돼도 정말 대박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생산 방식이라든가 생산 설비 이런 방향성을 봤을 때 테슬라가 역시나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통형 배터리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 자동차를 만들게 되면요, 자동차의 틀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예, 보통 이걸 뭐라고 보통 표현하냐면 플랫폼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이 플랫폼 자체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기존의 엔진을 쓰는 방식에 맞는 플랫폼 방식이 있고요. 차 뼈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전기차에 맞는 뼈대가 있는데, 특히나 이런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원통형 배터리에 맞는 자동차 설계 뼈대를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무나 할 만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냥 막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이 짓을 매일 제일 먼저 해왔던 테슬라가 역시나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역시나 생산력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가장 독보적이다. 생산 방식에 있어서는 가격을 인하시키는데 미리미리 준비를 해오고 있었던 테슬라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생산율도 중 두 번째, 원자재입니다. 원자재 같은 경우 글로벌 자동차 업계 배터리 원자재 직접 나선다. 지금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포드, 스텔란티스,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등도 다양하게 자신들의 방식으로 지금 현재 다양한 배터리 원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 포드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호주 광산업체 라이언타운 리소스와 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호주의 BHG로부터는 코발트를 구매한다. 뭐 다양한 방식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읽고 싶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테슬라는 여기서 조금 더 앞서갑니다. 테슬라는 새로운 원자재 폭등의 리튬 정제 사업을 직접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테슬라는 새로운 공장을 짓는 공장에서는 배터리 등급의 정체, 리튬을 개발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원자재 광석을 배터리 생산에 쓸 수 있는 상용이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 이게 직역해놔서 좀 이렇게 좀 읽기 좀 불편한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배터리 소재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생산된 정제 리튬을 테슬라의 배터리 제조 공장으로 운송할 계획이다. 자체적으로 자신들이 리튬 정제 사업에 뛰어들어서 사업을 이어가고 지금 현재 이 원자재를 가장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자신들이 배터리를 직접적으로 만든다는 내용과 딱히 다르지 않은 내용이에요. 테슬라에 따르면 이는 최초로 북미 지역에서 리튬 정제 사업과 관련된 공장을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게 배터리 공급망 강점은 12개 광산업체와 직거래. 실제 12개 광산업체하고 직거래를 했고요. 테슬라 광산업체 글렌코어 지부는 20% 인수 검토, 실제 인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런 원자재를 들여오고 이 원자재를 통해서 가격을 인하시키는 방식도 역시나 테슬라가 먼저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방식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른 기업들보다 역시나 주도적인 게 좀 느껴지시죠? 맨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입니다. 이거는 뭐 다들 비슷할 것 같아요. 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총 대략적으로 966조 4,400억 원 규모로 내놓은 정책이고요. 중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는 세액공제를 대상으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2024년부터 배터리 부품의 50%를 북미 생산품이어야 됩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물품만이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정책입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은 이 테슬라도 이제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뭐 다 동등한 상태다 정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결론을 한번 지어드리면요. 결론. 원가 절감 아무나 할 수 있나?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 기술들 하나하나 생산 방식에 따른 하나하나 나와주는 기술력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기술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경기 침체 시기에 오는 테슬라의 경기 침체 시기에 테슬라는 유리한가 불리한가? 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봤을 때 만약 경기 호황일 때에는 생산력이 주력이 됩니다. 만들 때마다 자동차가 판매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실적을 낼 수 있는 구조죠. 그래서 점유율이 증가하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생산력이 중요하게 떠오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경기 침체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의 지갑이 닫혀 있는 지갑을 열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얼마나 싸고 좋은 괜찮은 제품을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잘 만드는지에 따라서 점유율이 바뀔 거라고 저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테슬라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테슬라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다양한 전기차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점유율을 많이 뺏기면서 테슬라의 위기가 찾아오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가격 경쟁력이 더욱더 중요하게 떠오르고 원가 절감이 더욱더 중요하게 떠오르는 시기에는 역시나 테슬라가 매우 유리한 시점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테슬라도 이제 자체적인 좀 개선을 좀 해줘야겠죠. 어, 가장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노력으로는 테슬라의 모델 3 페이스리프트입니다. 뭐 디자인 많이 바꿔가지고 디자인하고 기능들을 몇 개 바꿔서 2020년도 3분기부터 생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변화 매출의 증가에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사이버 트럭 생산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 중순 새로운 신차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때에 맞춰서 매출의 증가가 좀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테슬라 자체적인 노력 중요해 보이죠. 그리고 사실 이런 게 다 받쳐주더라도 누가 지금 자꾸 헛짓거리하면 주가가 안 올라가냐면 단 일론 머스크의 오너 리스크가 해소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인다라는 말씀까지 여러분께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특별한 이제부터 더 나쁜 짓을 안 한다는 전제 하에 만약에 테슬라의 지금 현재 실적이 성장할 만한 가능성이 드러나는 시기는 딱 시기를 보셔도 3분기 그리고 중순 시기를 생각해 봤을 때 6월이 유력하다라고 현재 보고 있고요.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2차전지 관련된 주가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의 본격적인 반등은 6월 정도 부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장 유망한 종목들을 굳이 뽑아본다라고 한다면 대형주 중에 가장 유망한 기업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이 두 개의 기업을 꼽은 이유는 미국 시장의 주력에서 판매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회사를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 놨었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전지 소재에 대한 기술력, 이 망을 잘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도 좀 중요하게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형주들은 이 두 개가 대장이라고 현재 보여지니까요.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 유럽 시장 노릴 수가 없습니다. 국내 시장과 정확하게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건 미국 시장이 주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주로 투자가 되어 있는 LG 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 케미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소형주 중에 조금 좀 가볍게 움직일 만한 종목들 중에는 어떤 기업이 있을까? 역시나 테슬라 관련된 기업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명신산업, 하스테핀 기술 바탕으로 테슬라의 전기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센트럴모텍, 알루미늄 컨트롤함을 테슬라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명신산업과 지금 센트럴 모텍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아까 전에 테슬라의 원가 절감에 다양한 기술력이 들어가는데 그들 중에서 제가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잖아요. 이 4680 배터리 수요가 지금 현재 내년 10배 성장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재 기업 생산량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4680 원통형 배터리 수요가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소재 기업들이 적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생산량 확대에 나선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BMW, 다임러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잇따라 4680을 차세대 배터리 규격으로 채택하고 있다. 야후아 그룹은 4680 배터리 시장 수요가 올해와 내년까지 연속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뭐 중국에서도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 이게 미국 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칠 거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된 기업들도 쭉 정리해 두는 것이 여러분들의 계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죠. 그러면 여러분들께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종목들까지 준비하면 오늘의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인 정보 내용은 어디에 준비했느냐? 이재진의 상한가리 어플리케이션에 준비했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자료집도 여기에 무료로 올라갈 건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무료 급등 추천주, 무료 아침 시황, 무료 포착 자료, 다양한 자료를 다 무료로 들고 있습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도 다 무료고요. 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 다 무료고요. 아이디 만드는 것도 무료고요. 다 무료입니다. 어차피 여기엔 유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방법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삼성 핸드폰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고요. 맨 처음 나오는 어플리케이션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앱스토어도 마찬가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일하게 이재진이라고 검색하고 들어가셔서 무료 다운로드 설치 버튼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해당 화면이 나오고요. 해당 화면에서 제가 진행해드리는 급등 추천주, 장전 시황, 급등주 포착 자료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급등주 포착 자료에 여러분들께 이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된 재료와 함께 이슈 종목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 이런 식으로 여기에 원통형 배터리라고 하면서 자료를 올려드리겠죠. 이건 월요일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한미글로벌, 모아데이터, 데이터솔루션 등 관련된 기업들을 간략한 내용과 함께 쭉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의 종목들은 쫙 한눈으로 보기 좋게 정리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메타버스 관련 종목 메타버스, 로봇 관련 주면 로봇이라고 검색하시면 사실 최근 시장에서 최근 뉴스를 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최근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주식들을 쫙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서 또 넣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분들은 해당된 자료만 잘 이용하셔도 정말 쉽고 빠르게 여러분들의 공략에 주식 공략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나는 혼자 주식을 찍는 게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종목을 직접 찍어드리기도 합니다. 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뭐 시장에 종목 추천을 보류하기도 하고요. 종목 추천이 있다, 괜찮은 종목 있다라고 하면 한컴미드 이런 종목들 찍어드리는 거죠. 이런 종목들 100% 확률 아닙니다. 다만 높은 확률로 80% 정도의 확률로 시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좋은 수익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컴미드 종목들을 사셨으면 여러분께서 수익 보시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겠죠. 시가 대비해서 종목이 한 8% 정도 급등했기 때문에 3에서 5% 수익을 챙기는 건 전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최근같이 좀 위험한 시장에서는 더 짧게 익절가를 가져가는 것도 괜찮겠죠. 이런 종목들을 매일매일 시장에 맞춰 내어드리고 있고요. 장전 시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아침 시황들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재료가 있으며 우리는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 여러분께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시청해 보시면 여러분의 시간을 단축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꼭 투자자라면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이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영상 초반에 보여드린 2023년도 2배 급등 후보주 총정리 무료 자료집에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무료 자료집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 총정리 자료집 받는 법 맨 밑에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2023년 유망업종을 쭉 정리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첫 번째는 자율주행, 두 번째는 메타버스 AR, VR, 그리고 폐배터리, 그리고 로봇 관련 종목들까지 2023년도에 유망하다라고 생각되는 이 종목들 담아놓고 그냥 기다리면 어차피 2023년도 좋은 수익이 날 것 같은 종목들만 싹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종목들을 제시해 놨으니까요. 해당 무료 자료집 무료 다운로드까지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무료 어플리케이션 나오니까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된다라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료 자료들, 무료 영상들을 계속 드리니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처음에는 무료라고 해놓고 나중에 유료화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를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어플리케이션.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퀄리티 높은 정보들을 계속해서 올라온 이유가 뭐냐? 솔직히 이거 돈 받고 해도 모자름이 없는 자료들인데 왜 이렇게 무료로 해주냐? 무료로 해주는 이유는요. 저는 어차피 이걸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미 매일매일 투자자로서 이 자료들을 모으고 매일 아침에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기 좋게 정리해드리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드림으로써 뭘 가지게 되면 책임감을 가지게 되죠. 책임감을 가지게 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사람이 성실하지 않아도 성실하게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많은 재능들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꼭 반드시 투자자, 수익 보는 투자자, 결국 성공하는 투자자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성실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성실함이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라는 사람은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 성실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족한 성실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께 어플리케이션의 추천주, 무료 추천주, 무료 시황, 무료 자료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린다라고 약속드림으로써 책임감으로써 성실함을 함께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저 또한 주식시장에서 성실함을 잃지 않고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생각함으로써 더욱더 제 개인적인 투자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이미 고정 수입이 이미 있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을 통해서 고정 수입들 챙기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유튜브 수익을 통해서도 고정 수입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어플리케이션만큼은 전혀 유료화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무료 회원 가입하시고 무료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무료 회원 가입하시고 무료로 모든 컨텐츠를 이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확률을 높여가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께 걱정 없이 이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한 번쯤 이렇게 좀 설명이 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조금씩 성공 투자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너무나도 힘든 증시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힘든 경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함께 공유하고 나누면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한 분이라도 더 성공 투자를 이끌어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일조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뿌듯할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이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여러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고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